인생을 즐기는 아재의 입장에서 세계여행 끝내고 어쩌다 보니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나라를 다녀본 입장에서 한국과 비교하여 다른 나라 사정은 어떠한지 관심이 가게 되었고 이런 자료도 찾아보게 되었다. 졸지에 아주 오랜만에 영문 자료를 보느라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홍심이 생긴지라 다 읽어보게 되었고 그간 직접 여러 나라 가보았던 경험과 함께하여 개인 기록 겸 영상 만들어 본다. 그간 재테크를 공부하다 보니 자산 가치는 정책 또는 구조적으로 계속 인플레이션 상태로 어느 정도씩은 증가되기에 가만히 현금을 쌓아둔다면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적절한 투자를 해야 추산 현상 유지 또는 자산 증식을 하게 되는데 전 세계 가계 자산 현황을 보면 코비드가 출현했던 2020년에 잠시 주춤했다가 2021년에는 한 해 동안 1인당 가계 자산이 8.4% 증가되었다고 한다. 해당 표는 지난 2000년도부터 전 세계 자산 증가 그래프인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했던 200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6% 정도씩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매년 6% 정도씩 증가하지 않는다면 세계 평균에 못 따라가는 거겠네? 라는 생각이 든다. 지역별 가계자산 성장률을 보면 미국이 포함된 북미가 제일 높고 다음이 중국, 인디아, 남미 순으로 이어지는데 유럽은 성장률이 1.5%로 상당히 미미하다. 나라별로 본다면 뉴질랜드가 부동산 가격의 폭발적 상승의 원인인지 무려 11만 불이 증가되어 가장 많은 상승, 그리고 미국, 호주, 카나다 순으로 이어지는데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반도체 호재에 힘입어 많이 증가했다. 반면 경기가 좋지 않은 그리스, 포르투갈, 터키, 벨기에, 이탈리아는 하강하였는데 특히 일본이 1.4만 불로 가장 많은 하락이 눈에 띈다. 이 표는 2021년도 기준 국가별 세계 평균 자산인데 왼쪽은 평균 자산, 즉 전체 부를 인구로 나눈 것이고 오른쪽은 중위값, 즉 전체 인구가 100명이라면 50번째 순위로 실질적인 중간 순위 자산을 얘기한다. 표를 보면 왼쪽에서 1위인 스위스는 평균 자산이 약 70만 불, 그런데 중위값은 약 17만 불로 그래도 차이가 심하지는 않다. 반면 2위인 미국은 평균 자산이 58만 불, 그러나 중위값은 9만 불밖에 되지 않아 그만큼 빈부격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세계 최고 부자들인 앨런 머스크, 빌 게이츠 같은 인물들이 있기에 평균을 확 끌어올린 것이고 보통의 서민들은 참 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직접 다녀본 경험상 이전에는 미국 물가가 한국보다 한 30-40% 정도 비싼 수준이었는데 근래는 더욱 올라서 이제는 살벌하더라. LA나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대도시 월 임대료는 어마무시하며 외식은 생각도 못할 수준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한국보다 생활비가 한 2배는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의 서민들 자산이 비슷해? 따라서 미국 국민의 대다수인 서민들은 일반적인 한국인보다 훨씬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다른 예로 전에 북유럽 갔을 때 복지국가,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해왔던 그들의 실생활을 들여다보니 참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당시 기록을 했었는데 표를 보면 덴마크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 스웨덴, 노르웨이는 중위값 기준으로 한국과 별 차이가 나지 않고 핀란드는 오히려 적다. 그런데 널리 알려진 대로 그들의 물가는 한국보다 훨씬 비싸기에 일반 서민들은 외식 같은 건 생각도 못하고 집에서 요리만 해 먹어야 되고 거의 집, 회사, 학교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부가적인 생활을 즐긴 처지가 되지 못한다. 이전에 스웨덴 게이트 집에 손님이 와도 식사를 안 챙겨주고 따로 가족끼리만 먹는다는 얘기가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라는 생각마저 든다. 즉 곳간에서 인신난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그리고 2022년도 기준으로 한국은 23.7만 불로 23위인데 주인값은 9만 3천 불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한국보다 상위권에 속한 나라들 대비하여 물가가 더욱 저렴하기에 그래도 한국은 서민들이 살만한 나라라는 판단이고 전 세계를 다녀보니 실제 그렇더라. 주목할 만한 나라는 TSMC 비롯한 반도체 호황으로 순위가 확 뛰어오른 대만, 그러면서도 한국보다 물가가 더 저렴하니 서민들 실질적인 삶이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진다. 참고로 중위값 1위 호주는 인구는 적은데 땅이 넓고 자원 부국이라 정부가 돈이 많아 연금 혜택이 최고다. 찾아보니 2023년도 기준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10년 이상 체류하고 만 67세가 넘으면서 자산이 40만 호주 달러 이하면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과는 달리 납입액에 관계없는 기초연금이 나오는데 부부의 경우 월 260만 원 정도 나온다 하니 연금 천국이다. 만약 이 돈으로 인도네시아 발리를 비롯해서 동남아에 가면 충분히 즐기며 살 수 있으니 호주는 진정한 노인 복지 국가다. 뭐 이런 거 보면 뭐 어떤 나라에 태어나는 게 따라서 금나라, 흑나라가 있다는 결론이다. 그 외에 독일이 의외로 1인당 중위값이 6만 불 수준으로 상당히 낮아 빈부격차가 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난하다는 것이 흥미로웠고,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계자산이 가장 역성장한 나라가 되었다. 해당 표는 부의 분포도를 보여준다. 대략 100만 불이면 세계 상위 1% 자산가인데 그 소수가 전 세계 부의 50% 가까이 점유한다. 그리고 전 세계인 절반은 1만 불 이하의 적은 자산을 소유한다. 그야말로 빈부격차를 확연히 보여준다. 참고로 한국의 부 분포도가 이 그래프와 비슷해 보인다. 2022년도 기준 가구당 상위 1%가 한 30억 정도이고 평균 가구 구성원이 한 2.3명 정도 된다고 하니 1인당으로 따지면 한 100만 불 정도이다. 또한 나라별 상위 1% 자산은 어느 정도인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모나코는 1인당 한 100억은 있어야 가능하고 미국은 57억 정도이다. 참고로 모나코 갔을 때 부동산 시세를 보고 깜놀했는데 웬만한 30평대 아파트가 보통 60, 70억 이상 하고 100억 이상도 흔한데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나라라고 한다. 또한 내가 좋아하는 나라 베트남은 2억, 가장 낮은 나라 케냐는 불과 2,600만 원만 있으면 1% 자산가가 된다. 참고로 이 표는 1인당이기에 가구별로 한다면 2, 3배 정도를 곱하면 되겠다. 결론. 한국은 이제 꽤나 잘 사는 나라이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빈부격차도 그리 크지 않은, 그래도 서민들이 살만한 나라이다.